서울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유니시티 시니어들의 김태희입니다. 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장과 해독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강의를 해드릴 건데 그 전에 제 이야기를 조금 시작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만난 건 미래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고 있을 때쯤 예전에 그때 당시에 이제 타 네트워크를 할 때 아셨던 저희 스폰서님한테 제가 이 강의를 좀 저기 뭐지 저희 유니시티 정보를 받고 되게 불편했어요.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그때 당시에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불편하긴 했는데 그냥 무엇인가 하나 팔아줘야 된다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 정보를 받고 자꾸 뭐 평생에 5번만 들으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큰 용기를 내서 무척 바빴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보험을 잘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봤지만 망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좋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미래에 대한 게 되게 불안했던 게 뭐냐면 앞으로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보험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 신랑과 둘이서 향후에 5년 안에 저희가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준비를 하자라는 준비를 하고 있을 때쯤 이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음, 그때 당시에 이 정보를 받고 고민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정보를 받고 생각을 바꾸게 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저희 정기란 스폰서님이 저 사진을 찍어준 건데 제가 지방을 많이 다니면서 얼굴이 굉장히 많이 부어 있다는 거를 저는 나중에 알았고 저는 낙성 변비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을 때쯤 이 사진을 찍은 거라 저는 제가 굉장히 예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 얼굴이 이렇게 부어 있었고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이 그렇게 고대하고 5번만 받아보라는 PMC를 제가 2023년 3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어떻게 많이 달라졌죠? 예쁜가요? 제가 처음에 했던 그 얼굴이 예뻤다라는 자신감이 저는 이 사진을 찍고 알았었고,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쁜가요? 예. 제가, 이렇게 저희 변천사를 보면서 이 회사를 정말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PMC 교육을 받으면서였습니다. 앞에서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저희 교육장님이신 최정수 스폰서님이, 음, 저 사람은 돈을 얼마나 받고 저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PMC에 임했는데, 제가 이게 두 번째 강의인데도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인사를 좀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강의 기회를 주신 저희 이희정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최종수 스폰서님, 정일환 스폰서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저를 멋지게 소개해 주신 호스트, 리더님한테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제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PMC 받으면서 저는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체계적으로 하는 그 교육이 너무 생소했어요.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무엇이라고 그 앞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저희 최정수 교육자님 강의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회사라면 제가 인생을 걸어도 향후에 제가 노후에 죽지 않고 오래 살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저한테 이런 회사라면 제가 인생을 걸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보험회사 다니면서 어딘가에서 검사를 했는데 제가 향후에 125세까지 산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연금을 많이 준비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다음에 나이를 들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유니시트라는 회사가 그거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121년 된 명품 회사라는 거였었던 거죠. 제가 어려서 먹었던 원기소를 만드는 회사였었고, 제가 많이 사용하는 안티프라민을 만들고, 제가 알고 있는 아스피린을 유통을 하고 있었고, 제가 입술이 늘 부르터 있어서
그냥 365일 제 손에 떨어지지 않았던 바세린을 만드는 회사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신뢰가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회사를 제대로 알아보면서 '이 회사가 정말 믿어도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알아보는데 한 3 개월 정도 걸리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스폰서님들이 시키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그러면서 제가 저희 회사를 제대로 알아봤고 지금 현재 2024년 전 65 개국에 나가 있고 저는 작년에 그 부가시아 컨벤션인 일본에 다녀오면서 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면 제가 이 회사에 더 매료됐던 게 뭐냐면 유니시티의 건강 철학이었습니다. 다른 회사는 우리 거 다 좋아. 무조건 좋아. 무조건 먹으면 나아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회사는 최적의 건강이란 올바른 식생활,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라는 걸 향상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121년 동안 오로지 인체만을 연구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 회사를 믿어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더 갖게 됐고 한 알의 캡슐이나 한 잔의 음료로 당신은 건강해지는 걸 믿지 말라라는 얘기. 그러면서 좋은 물 마시기, 운동, 클린지, 기초 영양, 사계 영양 이런 거를 교육을 받으면서 '이 회사 정말 믿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음 첫 번째는 제가 잘 마시지 않았던 물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을 많이 다니면서 커피를 하루에 10잔 이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느낀 게 뭐였냐면 물을 왜 먹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세탁기에 세제를 넣고 를 돌리시잖아요. 그럼 물이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제만 넣고 돌린다라고 하면 빨래가 제대로 빨아질까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먹으면서 제 몸에 있는 칼슘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흡착 배출한다는 거를 그때는 잘 몰랐는데 유니시티 와서 PMC라는 교육을 받으면서 하루에 왜 2 리터를 먹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소변이나 침이나 땀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가 수분을 증발을 하는데 하루에 저희 몸에서 빠져나가는 게 2 리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물을 정말 그 5 미리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번에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WHO의 권장량에 비해서 저희 나라 사람들이 만성 탈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싸구려 밥은 먹고 간단히 식사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길거리 가다 보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하죠. 얼죽아라고 하는 우리나라 신종어가 생기기는 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아주 비싼 커피를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를 먹으면 무슨 블레인드인 양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저희 국민들의 만성 탈수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루에 수분으로 빠지는 거 외에도 저희가 먹는 식생활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저희 수분을 다 바깥으로 배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을 정말 많이 먹어야 된다."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정말 못 먹어도 1.5 리터에서 2 리터는 꼭 먹어야 된다." 내가 앞에다 500 밀리리터짜리 생수를 4개 정도는 놓고서 "꼭 먹어야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그 만성 변비에 시달렸던 이유가 이 수분 부족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침 튀기면서 얘기하는 게 이 수분입니다. 그래서 리더님들도 수분 많이 드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희 제품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음. 우리가 교육을 받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콧잔등이에 등에 땀이 날 정도로 30-40분 정도 간단히 유산소 운동 정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요.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하자면 심폐 가능 촉진, 그러니까 혈액순환이나 스트레스의 완화를 줄 수 있게끔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유산소 운동에서 조금 빠르게 걷는 거를 하루에 5회 정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물론 스트레칭은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그 세탁기를 돌릴 적에 우리가 세제를 넣고 물을 많이 넣는다 하더라도 이 세탁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세탁기가 충분히 빨리지 않겠죠. 그러면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충분히 운동을 해 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움직일 수 있게끔 신진대사가 원활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해 주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해 드릴 강의는 장관의 독서, 혈관의 독서인데 그중에 제가 준비한 거는 장관의 독서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보면은 되게 깨끗한 장이잖아요. 근데 요렇게 보시면 왼쪽에 있는 나무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푸릇푸릇하고 지금 이제 7월이라 모든 식물이 다 이제 막 수분도 충분하고 바람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햇빛이나 이런 게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부모 몸에서 태어날 적에 굉장히 건강한 그런 몸으로 태어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식생활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 오른쪽에 있는 나무처럼 뿌리도 말라 있고 잎사귀도 말라 있고 색깔 자체도 약간 좀 밝지 않은 색깔로 변해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음 클린즈를 해야 하는 이유인데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요새는 방송이나 여러 매스컴에서 얘기를 하는데 장은 제2의 뇌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역 세포의 80% 이상을 분포되어 있고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나무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장이 왜 중요하냐면 첫 번 그중에 중요한 게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90% 정도 존재하고 있고요. 건강해야 하는 모든 면역 체계와 건강한 신체 유지를 위해서 저희 장에 모든 게 다 몰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 클린즈를 잘해야 하는데 음 자 이렇게 보시면 책에 이런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사람은 누구나 보물상자를 갖고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음 우리 몸은 120 명의 의사가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몸에서 자연 치유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다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먹거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너무 자주 먹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심심해도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자연 치유력이 해독 시스템이 과부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는 게 뭐냐면 지나친 섭취와 정화 저격을 부진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독소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너무 못 먹어서 병이 생겼다라고 하면 지금은 너무 잘 먹으니까 내 몸에 독소가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몸에서 자연 치유 기능이 있어서 열심히 치유는 하고 있지만 내 몸에 쌓이는 독에 비해서 내 몸이 치유하는 그 자연 치유는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점 우리는 노화가 되고 있고 너무 먹는 게 너무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심심해서 먹고 텔레비에서 먹방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TV를 보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전화로 신청을 하고 주문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배달이 너무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소화기를 좀 쉬게 해 줘야 되는데 쉬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서 콜레스테롤 같은 지용성 노폐물이 간을 통해서 배변으로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과부하가 걸려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장은 요소, 요산, 인산칼슘, 그다음에 수산화칼슘 같은 게 수용성의 노폐물은 우리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많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물론 너무 많은 음식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가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변과 배변으로 충분히 빠지지 않는 독소가 우리 피부를 통해서도 배출이 되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밀어내는 데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 몸이 이렇게 대부분 요새 이렇게 다른 그 신규 사업자나 소비자를 만나면서 악수를 하잖아요, 저희 유니시티 문화는. 근데 악수를 해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체온 자체가 너무 낮다는 게 또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체온이 좀 높아서 이거를 바깥으로 빼는 거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체온 자체도 너무 낮은 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손발이 찬 사람들은 독소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에는 이런 너무 많은 음식이나 너무 많은
독소나 이런 게 우리 몸에 축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폐에 관련된 우리 그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코로나 시대를 펼치면서 우리가 마스크를 많이 쓰긴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호흡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폐에도 이게 너무 많은 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식 호흡이나 숨을 통해서도 독소 배출이 되는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씻는 문화가 우리가 대중탕이나 이런 데 되게 많이 가서 배출을 많이 했습니다. 땀을 내거나. 그런데 요새는 간단해.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급하잖아요, 성격이. 그래서 샤워 문화가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샤워를 빠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로 채 배출되기도 전에 그냥 빠른 샤워 습관으로 인해서 피부로 나오는 독소 자체도 차단이 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림프관이 우리의 그 쓰레기통이라고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쓰레기통인데 이 림프관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 림프관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암도 의외로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상 하나 잠깐 보실게요. 대장이 숙변으로 뒤덮이게 되면 몸에서 흡수하는 것은 바로 독소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장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성인병, 변비, 비만, 간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대장에 쌓인 숙변으로 자신을 독소에 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것 대부분은 독소에 대한 신체의 반응입니다. 혹 다음 증상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알레르기, 빈혈, 부종, 만성피로, 변비, 면역기능 저하, 설사, 습진, 임파선 확대, 지나친 허기짐, 열, 감기 증세, 가스, 이빨 갈기, 두드러기,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황달, 관절 및 근육통, 불안함, 발진, 눈의 충혈, 수면장애, 체중 증가, 체중 감소.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쯤 겪어보았을 이러한 증상들은 모두 몸 안의 독소에 의해 오는 신체의 반응입니다. 대장이 숙변으로 뒤덮이게 되면 몸에서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 쌓이는 독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 음식으로 인해서 노출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그 배달 음식에 식품 첨가물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미세먼지, 매연, 토양 속에서 오염되어 있는 게 우리 몸으로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먹거리로 인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영양 불균형이라고 하는데 너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급하고 생활에 하기가 너무 바쁜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씹지 않고 우리 입으로 그냥 막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생활로 인해서 생업으로 인해서 불규칙한 식사 이런 게 또 저희 몸속에 독소를 쌓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 물론 대통령님도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 요새 반려견, 반려묘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고양이나 강아지한테도 스트레스가 엄청 많다라고 하는데 이 스트레스로 오는 염증도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먹는 양을 우리나라는 한 달 안에 다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의약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피도,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화장품, 세제, 치약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거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게 모두 다 우리 몸에 독소로 쌓입니다. 하다못해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산부인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이 산모가 쓰는 샴푸는 무슨 샴푸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샴푸도 우리 몸의 독소로 그대로 몸에 쌓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화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위나 간에서 독소를 증가하고 장에 유익한 유해균, 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콩팥에도 독소가 같이 다 쌓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달리면서 생기는 그런 매연,
똑같이 저희도 어떤 음식이나 이런 거로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다 쓰고 난 다음에 그걸 바깥으로 빼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쌓이는 활성산소, 유해산소가 그대로 세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실험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실게요. 저희 리더 사장님들은 요렇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소가 내 몸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만성 피로다. 뒷목이 결리고 어깨가 결리다. 그러면 1단계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초보인 거죠. 근데 내가 너무 자주 부어. 그다음에 소변이 시원치 않아. 소화불량, 구취. 제가 처음에 유니시티를 만났을 때 요 3, 4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사 질환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5단계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보험을 했던 사람이라 이거는 그냥 질병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5단계입니다. 그러면 수위가 꽤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암, 치매, 그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이 난치성 질환 벌써 6단계입니다. 이 정도면은 벌써 장에서 장 누수가 시작된 거고 우리 혈관에 있는 지저분한 찌꺼기가 벌써 돌아다니고 있어서 내 몸은 벌써 많이 망가져 있다는 얘기예요. 70%에서 80% 정도 망가져 있다는 얘기인데 리더님들은 저희 유니시티를 만나서 1단계도 가지 않은 0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1단계에서 0단계로 내려가 있는 중이고 우리 리더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금속이 어떻게 오염이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회용 용품, 그다음에 샴푸, 그다음에 요새 너무 그 설거지 하시는 분들이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일회용품이 너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일회용 수세미, 일회용 행주, 그다음에 일회용 티슈가 너무 공평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다 저희 중금속으로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행을 갈 적에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치약도 일회용으로. 근데 여기에 있는 게 저희 몸에 다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떻게 되냐. 수은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절대 빠지지 않고요. 여기 보면 중금속이 유발하는 질병이 있어요. 급성 기관지염, 중증 폐렴, 그다음에 신장 장애가 일으킵니다. 그리고 카드뮴은 우리가 한 달에 먹는 게 하나 정도의 카드를 먹는다고 하는데요. 우리 간 기능의 장애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모든 대사 질환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해독을 제대로 못하게끔 간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니켈이라는 거는 알레르기 피부염. 그리고 나비 이게 어떻게 들어오냐고 하는데 의외로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회용 용품 때문에 소화 장애가 일으키고 우리 나비, 음, 신경, 근육 마비, 그다음에 뇌신경도 마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알루미늄, 우리 왜 예전에 호일 같은 거 많이 써서 거기다 고기 구워 먹었잖아요. 그런 호일 중독으로 인해서 뇌신경이 손상이 되고 심혈관 질환에 이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을 위해서도 안 쓰는 게 맞지만 우리 몸을 위해서도 안 쓰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음, 저는 이 기생충이 정말 우리 몸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화학약은 먹으면 안 좋다는 건 알았고 그럼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했던 게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귀침이었어요. 근데 그 귀침을 놓는 분이 뭐였냐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 몸에 기생충이 너무 많아서 어, 기생충 약을 일주일에 하나씩 먹으라 해서 저는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하나씩을 먹었었어요. 근데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었는데 제가 저희 회사 제품을 먹으면서 저희 몸에서 나오는 기생충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기생충이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기생충 알이 무척 많이 나왔는데 제 몸에 그렇게 많이 나온 게 어떻게 들어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나왔는데 이 기생충이 소장이나 대장에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테니스 엘보로 1년 가까이 병원에 정형외과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 완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정형외과를 정정긍긍 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저는 이 기생충 알이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를 느끼면서 내 몸에 뼈에 사이사이에 엄청 많다는 걸 알았는데 자료 준비하면서도 알았습니다. 저희 여기 보면 척추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깨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기생충이 너무 많이 살았고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도 이 기생충으로 인해서 증상이 나온다는 걸 아무도 인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질병으로 신호와 비슷한 혼동을 놓치기 너무 쉬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증상들은 기생충 오염으로 생긴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 있는 병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질환으로 인해서 뇌를 뚜껑을 열었을 때 어마무시한 기생충이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모두가 기생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게 아무리 가열된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일부가 우리 몸에 남아서 새끼를 낳고 알을 까고 그러면서 저희 몸에 남아 있으면서 저희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기생충이 몸에 끼치는 영향은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자, 혹시 이 사진 보셨나요? 저희가 대장 그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수면 내시경을 하지 않고 저는 그냥 일반 내시경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굉장히 깨끗지 않은 저의 장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을 이해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무리 깨끗이 그러니까 저희가 왜 대장 청소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물을 마시잖아요. 많은 양의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묵혀 있는 묵은 변은 나오기는 하지만 내 장에 하다못해 대장에도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정확히 알았는데 그 대장과 소장의 면역력 저하, 그다음에 기질적으로 이 육모털에 관련돼 있는 거는 빠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내가 그렇게 약을 먹고 변을 다 뺐는데도 왜 이 지저분한 거 뭐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 육모털에 있는 찌꺼기를 제대로 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그 지저분함을 저는 유니시티 와서 알았고요. 이 누룽지 같이 되어 있는 거. 그래서 굉장히 역겹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저희 몸에 남아 있으면서 혈관을 돌아다니는 찌꺼기를 원인 제공을 한다라는 거를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이나 소장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으면 저희 몸에 생기는 그 여러 가지 질환, 그런 거를 저는 제대로 알았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태껏 앞에서 길게 얘기한 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처음에 받았을 때, 저는 전 세계에 있는,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변비약이라는 그다음에 변비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민간요법을 다 써봤지만 이거만큼 좋은 걸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를 저는 3일 만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든지 우리가 먹으면 원인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 장을 둔화하고 그냥 묵은 변을 빼주는 역할밖에 못했다라는 거를 저는 그때 알았었고 이 제품을 먹으면서 무엇인가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실수를 할 뻔한 게 여러 번이었었어요. 음, 그래서 우리 제품에는 그 첫 번째, 제가 제일 사랑하는 페로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 체온을 1도 정도 상승시키고 암세포가 발병을 하는데 저희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은 암세포가 그때부터 활동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암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체온을 1도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저희 페러웨이. 그다음에 기생충이 가장 싫어하는 정향과 박하, 박리향, 회향 등 13가지 허브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의 체온을 올리는 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라이파이바라고 해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한테 제가 이 라이파이바를 먹으면 저는 여기서 향이 난다고 했더니 저보고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이파이바입니다. 29가지 허브 성분, 그다음에 4가지 활성 식이섬유로 되어 있는데 가용성, 발효성, 그다음에 발효성 식이섬유, 불용성, 비발효성 식이섬유로 되어 있어서
저희 그 배변 활동에 엄청 도움을 주는 건데요. 저희 몸에 들어가면 수용성으로 인해서 처음에 묵은 변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깨끗이 씻어 먹게 된다라고 하면 병에 붙어 있는 불용성까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앞에서 보여드린 그 누룽지 같이 지저분했던 그런 찌꺼기 같은 거를 불리는 역할을 이 불용성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약국 같은 데 가면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차전자피 다 먹어봤어. 다 똑같아라고 하는데 저희는 불용성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서 저희 소장에 아주 작은 미세한 그런 알갱이가 붙어 있어서 얘가 불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누룽지 불리면 저희가 거기서 이렇게 불어나면서 걔가 나오면서 하는 게 저희가 정말 민망할 정도로 방귀가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불리는 역할까지 하는 라이파이바입니다. 그래서 얘가 간에도 그다음에 면역 기능에도 회복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배변 활동에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전에는 알로에 아보레센스여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자기 전에 먹잖아요. 근데 다른 장기는 다 쉬는데 유일하게 우리 장기 중에 움직이는 게 소장과 대장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 다음날 쾌변을 보기 위해서 하는 운동인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변을 보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밖에 변을 못 봤던 사람이라서 이 제품을 먹고서 하루에 네 번 정도 변을 봤을 때 굉장히 의아해했던 건 사실이긴 해요. 그러면서 알로에 아보레센스를 먹으면서 저는 인생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이 그 이너 클리너를 먹으면서 더 행복해졌다라고 할까요?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난소화성 말토데스트린이라는 성분이 저희 장을 더 건강하게 했고, 그전에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변비, 그리고 제 몸에 있던 독소, 그리고 제가 앞에서 사진에서 보여드린 제 얼굴색이 흑색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밝은 색으로 바뀌었고 예뻐져 있는 게 저는 이 이너 클리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좋은 거는 식후혈당도, 그다음에 제 몸에 있는 중성 지방도, 그다음에 배변 도움에도 너무나 탁월한 제품인 이 클리어 스타트 팩을 저는 정말 강추를 하고요. 이 소장 청소를 그냥 단순히 내 몸에 있는 묵은 병과 내 몸에 있는 찌꺼기를 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환경에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빼기 위한 최적화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대장암으로 굉장히 힘들어 할 때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대학병원에서 내가 디톡을 하기 위해서 알아보니 50만 원 정도 하더라. 근데 중요한 거는 일주일 정도 굶어야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대장암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민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과연 굶을 수 있고 내 몸에 있는 독소가 과연 빠질 수 있는지 확신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 제품을 먹고 정말 내 몸에 있는 독소를 뺀다라고 하면 그분은 그 가격은 둘째 치더라도 내 몸에 있는 그러니까 그분은 한 번 암으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맹신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지만 저희 제품을 먹고 그분이 느낀 건 무엇이었냐면 병원에서 하는 디톡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에 있는 독소, 환경 호르몬이나 모든 걸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걸 다 배제할 수는 없지만 내 몸에 쌓여 있는 거를 정말 제대로 케어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제품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 제품 정말 강추를 한다라고 하고 내 몸에 있는 독소뿐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스트레스까지 모두 다 빼주는 저희 클리어 스타트케를 강추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저희 파트너 사업자님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FM이세요. 딱 정말 10분 후에 C 플러스를 드셔야 됩니다. 15분 후에 라이파이바를 드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분은 그 시간을 정말 지키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희 디톡을 하고 4일 만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15년 동안 건선으로 고생을 하셨고요.
그 어떤 거로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명의를 찾아서 열심히 다녔던 분이에요. 그래서 15년 동안 뭐라 그러죠? 열처리라고 하나요? 그런 거로 굉장히 열심히 받으셨던 분인데, 저를 처음에 만났을 적엔 과연 그런 게 있을까라는 반신반의이기는 했지만, 이분이 굉장히 정직한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정말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4일 만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온 몸에서 진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진물이 빠지기 시작을 했고, 이거는 한 보름 정도 지났을 때 몸에서 진물이 빠져나오면서 각질이 다 일어나고 온몸에서 상처가 다 나왔고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진물이 계속 빠져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게 2달 만에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분이 이걸 견뎌내면서 피부가 완전히 3살처럼 다 났고 온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몸은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몸에서는 열이 나는데 이 속은 너무 추웠던 거죠. 그래서 페로웨이를 엄청 많이 드시면서 이 시간을 1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분이 그걸 다 견뎌내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얼굴이 어떻게 바뀌셨냐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성형. 어, 전 믿을 수 없다라는 게 이 디톡을 하면서 이분이 어, 제 얼굴도 대단히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분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3개월 정도 디톡을 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이제는 발등에 있는 그것만 빼내시면 다 완전히 다 충족이 되셨고요. 이분이 너무 행복한 삶,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 얼마나 몸에다 나쁜 것을 했는지 이분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약과 얼마나 제대로 된 식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식생활로 인해서 자기가 몸을 망가뜨렸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어, 중학교 때 얼굴 사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진을 찍어주시니까. 그리고 또 저희 다른 파트너 사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6개월 만에 이렇게 바뀌셨습니다. 완전히 보톡스와 성형을 한 얼굴이십니다. 완전히 다른 분이시죠. 음, 본인도 놀라십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상의를 하지 않고 이 사진을 올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저는 이분을 볼 때마다 너무 예뻐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틱톡으로 인해서 이렇게 얼굴이 많이 달라지신 분이에요. 자, 한 분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완전히 성격이 다녀오신 같은 분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사진을 보면서 다른 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달라진 모습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이 해독이라는 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저희가 먹은 음식이 얼마나 저희 몸을 만들다는 거는 아마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벌써 다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저희 제품 정말 대단하다. 정말 음, 입에 거품을 물 정도로 홍보하셔도 될 정도로 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다 보여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했는데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마무리로 요새 그 리더님들 운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길가에 보면은 가로수 쪽에 이렇게 보면은 혹시 이런 꽃 보셨을 거예요. 이 꽃이 능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그 너무 예쁜 궁녀가 있어서 왕이 이 궁녀를 비누로 책봉을 했는데 시기들지가 너무 많아서 한쪽 궁으로 밀려났다라고 합니다. 모함으로. 그래서 그 왕을 기다리면서 넝쿨이나 이런데 끊임없이 피는 꽃이기도 꽃으로 되게 유명한데요. 이 꽃의 꽃말이 이렇습니다. 업신여길릉 하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꽃은 개화기가 7월에서 9월까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7월부터 9월까지는 뭐가 있죠? 장마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태풍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울러 너무 더운 여름도 있습니다. 근데 이 꽃에 장마와 무더위, 태풍을 이겨내고 굳건히 피는 능소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꽃의 꽃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난리를 쳐봐라. 나는 피어나고 말 것이다. 나는 나의 발걸음을 막는 것에 콧방귀를 낄 것이다. 그리고 유유히 걸어갈 것이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맞서 싸우지 마라. 저희 사업하시면서 많이들 싸우시고 많이 어려운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능소화를 보면서 우리 유니시티인, 그다음에 우리 UTL 그룹의 모든 리더 사장님들 마음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꽃을 준비해 봤습니다. 마무리로. 그래서 우리 능소화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저희 리더님이 가장 중요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하시면 저는 반드시 다이아몬드에서 지금 현재 경청하고 계시는 저희 리더님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주신 저희 모든 스폰서님들한테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